충격적으로 오타니 슈에이가 지금 타석에서는 분명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흔들림 뒤에서 투수 오타니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자 성적은 기대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마운드 위에서는 사이 영상 후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압도적인 기록을 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타니 슈에이의 타격 부진, 투수로서의 놀라운 진화, 그리고 정말 사이 영상까지 노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타니 슈에이의 시즌 초반은 겉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타자로서의 숫자만 보면 분명 기대했던 폭발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첫 34경기에서 홈런 8개, OPS 1.04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같은 구간에서 홈런 10개, OPS 1.006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첫 34경기 기준으로 홈런은 6개에 머물렀고 OPS도 0.831 수준입니다. 강조하며 이건 오타니가 투타 겸업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린 2021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로 좋지 않은 초반 공격 성적입니다. 가장 낮았던 시즌은 2022년이었습니다. 당시 오타니는 같은 구간에서 홈런 6개, OPS 0.759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시즌은 단순히 타격 부진으로만 볼 수 없는 해였습니다. 2022년의 오타니는 야구 역사에서도 매우 특별한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규정 타석과 규정 이닝을 동시에 채우는 전례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오타니는 투수로 166이닝을 던졌습니다. 성적은 15승 9패, 평균 자책점 2.33이었습니다. 여기에 9이닝당 탈삼진 부문에서도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투수로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타자로는 홈런 34개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홈런 34개도 엄청난 기록입니다. 다만 오타니라는 이름값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숫자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천천히 결국 3살 더 젊었던 그때의 오타니조차 규정 이닝을 목표로 마운드에 집중하면 타격 성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타석에서는 분명 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운드 위 오타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투수 오타니는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휴스턴전에서는 홈런 2개를 맞으며 처음으로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 전까지 오타니는 개막 이후 첫 5경기에서 6이닝 이상, 자책점 1점 이하, 피안타 2개 이하, 피홈런 없음이라는 역대 최초 수준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휴스턴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오타니는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고 삼진 8개를 잡아냈습니다. 결과는 7이닝 2실점이었습니다. 강조하며 홈런 2방을 맞고도 7이닝 2실점이면 보통 투수에게는 충분히 훌륭한 투구입니다. 다만 오타니가 그전까지 보여준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쉬워 보였을 뿐입니다. 올해 오타니는 6명 로테이션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이닝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기록만 놓고 보면 그는 리그에서 유일한 0점대 평균 자책점 투수입니다. 윕에서도 상위권이고 피안타율에서도 리그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타자 오타니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수 오타니는 정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타니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몸과 투구 폼을 바꾸며 살아남아온 선수입니다. 2018년 10월 토미존 수술을 받은 뒤 돌아왔을 때
오타니는 리프팅 동작을 수정했습니다. 팔꿈치에 걸리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휴스턴전에서 6이닝 동안 삼진 12개, 피안타 1개,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 경기 이후 스위퍼라는 구종은 메이저리그 전체에 큰 유행을 만들었습니다. 오타니가 던지는 스위퍼는 단순한 변화구가 아니었습니다. 타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공이었고 리그 전체가 따라 하고 싶어하는 무기였습니다. 2023년에는 팔각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타니는 조금 더 낮은 팔각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9월 두 번째 UCL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콜라겐 코팅 섬유 테이프를 삽입하는 하이브리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속삭이며 여기서 중요한 건 오타니가 단순히 다시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자신의 투구 메커니즘을 또 한 번 바꿨습니다. 지난해 투수로 복귀한 오타니는 예전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이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와인드업 동작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킹을 더 높게 가져갔습니다. 테이크백 과정에서는 팔꿈치를 펴는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하체 회전을 늘려 몸의 꼬임 각도를 키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팔과 어깨에 집중되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타니는 팔로만 던지는 투수가 아닙니다. 몸 전체를 사용해 힘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투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능력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하체를 더 잘 쓰게 되면서 구속도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에인절스 시절 오타니는 공을 던질 때 몸이 약간 틀어진 상태로 릴리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홈플레이트를 더 정면으로 바라보며 공을 놓습니다. 그 결과 제구 안정감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놀라며 구속은 올라갔고 제구는 더 안정됐습니다. 투수에게 이 조합은 상대 타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운 조합입니다. 2023년보다 팔 각도를 조금 더 낮춘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팔 각도가 낮아지면서 포심 패스트볼에는 암사이드 움직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투구판을 밟는 위치도 1루 쪽으로 옮겼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심은 팔 각도가 낮아지면 수직 변화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달랐습니다. 회전수를 끌어올리면서 팔 각도를 내리기 전보다도 오히려 수직 변화량을 더 늘렸습니다. 이게 바로 시즌 초반에는 다소 밋밋해 보였던 포심이 다시 엘리트 구종으로 바뀐 이유입니다. 4월 15일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오타니의 포심 헛스윙률은 33.0%입니다. 이 수치는 선발 투수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제이콥 미쇼로우스키, 마이클 킹, 캠 슐리틀러에 이어 선발 투수 전체 네 번째 수준입니다. 강조하며 타석에서는 답답해 보여도 마운드 위 오타니는 이미 사이영 상급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오타니는 본인 입으로 사이영 상을 노린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팀 승리와 자신의 루틴을 먼저 이야기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행동을 보면 올해 목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오타니는 투수로 등판한 날 타자로 출전하지 않은 경기가 6번 중 3번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체력 관리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투수 오타니의 완성도를 팀과 선수 본인 모두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타니는 이미 미국 4대 스포츠 전체를 통틀어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선수가 됐습니다. 만장일치 최우수 선수도 무려 4번이나 달성했습니다. 타자로서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다 이뤘다고 봐도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시작은 사실 타자가 아니라 투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일본 프로야구 니오넴의 지명을 받아들이기 전 메이저리그 팀과 투수 계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당시 다저스 입단 가능성도 높게 거론됐습니다. 오타니 스스로도 자신을 투수로 생각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프로 데뷔 초 일본 예능에 출연했을 때도 타자 오타니와 투수 오타니가 맞붙으면 투수가 9번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천천히 고등학교 시절 작성한 인생 계획표에도 대부분 투수로서의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오타니가 일본인 최초의 사이 영상이라는 목표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도전의 적기라고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타니의 사이 영상 도전은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요? 오타니가 이미 상상도 못했던 50홈런 50도루 시즌을 보여준 선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절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투수 오타니가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사이 영상 레이스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의 성적, 이닝, 평균 자책점, 투구 내용, 그리고 시즌 전체의 흐름까지 모두 봐야 합니다. 현재 오타니는 6경기에서 받은 득점 지원이 총 8점에 불과합니다. 평균 자책점은 0점대인데 승패는 2승 2패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이 영상 경쟁에서 승수는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오타니에게 분명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2005년 바톨로 콜론이 21승을 기록하며 요한 산타나를 제치고 사이 영상을 받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산타나는 세부 지표에서 훨씬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승수가 아주 크게 평가받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폴 스킨스는 10승 10패라는 승패 기록에도 불구하고 사이영 상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승수보다 투구의 질이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이닝의 가치가 예전보다 조금 낮아진 것도 오타니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2021년 코빈 번스는 167이닝, 평균 자책점 2.43으로 사이 영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잭 윌러는 213이닝, 평균 자책점 2.78을 기록했습니다. 이닝 차이는 무려 46이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번스가 수상한 것은 당시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파이피 1.63이라는 압도적인 세부 지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은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 이후 1950년 이후 기준으로도 역대급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강조하며 다시 말해 요즘 투표에서는 단순히 많이 던진 투수보다 얼마나 압도적으로 실점을 막았는지가 더 크게 평가됩니다. 지난해 스킨스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스킨스는 187.2이닝, 평균 자책점 1.97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였던 산체스는 202이닝, 평균 자책점 2.50이었습니다. 이닝은 산체스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수상 경쟁에서는 스킨스가 훨씬 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실점 억제와 압도적인 투구 내용이 지금 시대의 핵심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타니에게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명확합니다. 평균 자책점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쟁자들이 2점대 초반에 머문다면 오타니는 최소한 1점대 중반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2019년 제이콥 디그롬은 평균 자책점 1.70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에런 놀라, 맥스 슈어저와 비교해도 확실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오타니도 그런 수준의 격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때 디그롬은 이닝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타니의 두 번째 과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규정 이닝입니다. 평균 자책점 타이틀은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닝의 중요성이 줄었다고 해도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한 투수가 사이 영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0점대 평균 자책점과 2점대 평균 자책점 정도의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투표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타니는 2022년에 28경기에 등판해 166이닝을 던졌습니다. 올해도 최대 등판 수는 현실적으로 28경기 정도로 보입니다. 당시 오타니는 6이닝을 채우지 못한 경기가 10경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8경기에서는 7이닝 이상을 던졌습니다. 8이닝을 소화한 경기도 3번 있었습니다. 즉, 올해도 사이 영상을 진짜로 노리려면 단순히 잘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꾸준히 긴 이닝을 먹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도 중요합니다. 오타니가 이닝 부족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면 다른 경쟁자들도 각자 약점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오타니의 사이 영상 가능성을 낮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해 내셔널 리그의 경쟁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강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투수는 폴 스킨스입니다. 스킨스는 데뷔 시즌에 신인상을 받았고 2년 차에는 사이 영상급 투수로 올라섰습니다. 이 흐름은 드와이트 구든 이후로도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여기에 스킨스는 첫 2시즌 모두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나서는 역대 최초의 기록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큰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시즌 신인상, 두 번째 시즌 사이 영상, 그리고 세 번째 시즌 또 한 번 사이 영상.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길입니다. 시즌 초반 스킨스는 크루즈의 거친 플레이와 어수선한 흐름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수비 방해에 가까운 장면까지 겹치며 한번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8이닝 무볼넷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평균 자책점을 2.36까지 낮췄습니다. 놀라며 이 마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침착함은 23살 투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관학교 출신다운 단단함이 그의 투구 전체에 묻어납니다. 스킨스는 포심 패스트볼 구속을 지난해보다 약 시속 1마일 정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의 위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스플링커, 진짜 스플리터, 스위퍼, 체인지업까지 4가지 구종의 비중도 거의 비슷합니다. 타자는 무엇을 노려야 할지 알기 어렵고 노린다고 해도 제대로 맞히기 힘듭니다. 최근 스킨스를 보면 단순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닙니다. 마치 시속 95마일을 던지는 그렉 매덕스가 아니라 시속 100마일을 던지는 그렉 매덕스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구위와 제구, 그리고 경기 운영이 동시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스는 립과 피안타율에서 오타니를 모두 앞서는 거의 유일한 투수입니다. 여기에 이닝 차이까지 커진다면 오타니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타니의 걸림돌은 스킨스 한 명만이 아닙니다. 크리스토퍼 산체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산체스는 자이언츠전에서 피안타 11개, 컵스전에서 피안타 12개를 허용하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후유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8이닝 동안 삼진 10개,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다시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산체스는 바비비 3할 6푼까지 올라가 있어 운이 좋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무관 평균 자책점만 보면 오타니보다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2가지 승리 기여도 지표에서 모두 내셔널 리그 1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강조하며, 즉 단순히 운으로 버티는 투수가 아니라 시즌 전체 가치에서도 확실히 인정받는 투수라는 뜻입니다. 크리스 세일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024년 이후 세일의 모습은 마치 30대 후반의 랜디 존슨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일은 2024년에 트리플 크라운과 생애 첫 4위 영상을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35살 시즌에 이룬 트리플 크라운은 기록의 무게만 봐도 대단합니다. 로저 클레멘스의 기록을 제외하고 보면 2002년 랜디 존슨 이후 역대 최고령급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일은 몸을 던져내야 땅볼을 잡으려다 갈비뼈 골절을 당하기 전까지 4위 영상 레이스 중심에 있었습니다. 올해도 흐름은 좋습니다. 7경기에서 6승 1패, 평균 자책점 2.14, 다승 부문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세일에게도 변수는 있습니다. 다저스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내일 다저스전에서 세일이 좋은 투구를 한다면 내셔널 리그 4위 영상 경쟁은 스킨스 대 세일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오타니가 비집고 들어가려면 단순히 좋은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인닝 부족이라는 약점을 덮을 만큼 압도적인 평균 자책점과 강렬한 투구 내용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그래서 오타니의 도전은 가능성보다 상징성이 더 큰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투타 겸업 선수가 4위 영상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야구 역사에서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올해가 그 도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타니가 나이를 더 먹을수록 투타를 동시에 유지하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팀 역시 매년 같은 방식으로 오타니를 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오타니는 단순히 한 시즌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투타 겸업 선수로서 투수 부문 최고 0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야구 역사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이마나가 쇼타는 신시내티전에서 솔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투구 내용은 훌륭했습니다. 6이닝 동안 삼진 10개, 1실점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로써 이마나가는 8경기에서 4승 2패, 평균 자책점 2.28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탈삼진 부문에서도 내셔널 리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마나가 역시 조용하지만 매우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컵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마이클 콤포토가 시즌 2번째 홈런을 터뜨렸고 팀은 10연승을 달렸습니다. 놀라며 컵스의 상승세는 이제 단순한 반짝 흐름으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타선의 응집력, 마운드의 안정감, 그리고 경기 후반 집중력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저스 쪽에서는 무키 배츠의 복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배츠는 내일부터 재활 경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 주 화요일 자이언츠 시리즈부터 빅리그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력 보강입니다. 타선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배츠의 복권은 단순한 한 명의 복귀가 아닙니다. 팀 전체 리듬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반면 부상 소식도 있었습니다. 로먼 앤서니와 제이슨 도밍게스는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 모두 기대치가 큰 유망주이기 때문에 소속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키스에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스펜서 존스가 데뷔합니다. 큰 체격과 장타력을 가진 선수인 만큼 팬들의 기대도 상당합니다. 양키스가 그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하며 결국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다시 오타니 슈에이로 돌아옵니다. 타석에서의 부진은 분명 현실입니다. 올해 초반 공격 성적은 오타니라는 이름에 비하면 아쉬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마운드 위에서는 그 아쉬움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포심은 더 날카로워졌고 제구는 더 안정됐습니다. 하체 사용은 더 정교해졌고
팔과 어깨에 걸리는 부담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수 오타니는 지금 리그 최정 상급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4위 영상입니다. 4위 영상은 꿈같은 목표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만도 없습니다. 오타니는 이미 불가능해 보였던 기록을 실제로 만든 선수입니다. 50홈런, 50도루도 그랬습니다. 투타 겸업도 그랬습니다. 만장일치 최우수 선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조건은 분명합니다. 오타니가 진짜 4위 영상 레이스에 남으려면 평균 자책점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규정 이닝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또 스킨스, 산체스, 세일 같은 경쟁자들이 각자의 약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오타니의 역사적인 도전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타니 슈에이라는 선수는 늘 그런 어려운 길 위에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타자로는 이미 전설이 됐고 투수로도 다시 정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타니가 단순히 좋은 투수로 끝날지 아니면 투타 겸업 선수 최초의 4위 영상 도전자라는 또 하나의 역사로 남을지. 이제 그 답은 남은 시즌의 마운드 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